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이 차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현대 글로비스 C와 경매장에서 도매로 띄운 겁니다. 경쟁자가 많아갖고 돈이 많이 치솟았던 그런 인기 차입니다. 자, 어차피 중고차를 사갖고 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게 뭐죠?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차량 엔진오일 그날 시화에서 확인했을 때는 엔진오일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변질이 돼갖고 점도도 없고 좀 사람이 운전자가 중고차를 팔려고 마음을 먹으면 저희 단골들도 보니까 관리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소모품을 교환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냥 탈 때까지 타다가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사시는 분들이 소모품은 싹 유종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제가 케미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소원이라는 메이커에서 사장님, 저희 제품 돈 드릴 테니까 한번 촬영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난 돈 필요 없다. 차라리 그러면 제품을 줘라. 불소원에 엔진 케어 제품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종류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필드에서 이게 다 팔았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소에서 여러분들이 오일 갈 때 다 마주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엔진 코팅제, 불스파워 하고 이거 여러분들 불소원샷 하면 연료 1000가지만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엔진 플러싱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오일이 많이 더러워 갖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주유캡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아주 스케일이 침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건 제가 요번에 바꾼 겁니다. 지금 보면 로우선에 있죠. 로우선에. 그죠? 오일도 썩었죠, 지금. 그죠? 가솔린은 이런 색깔 안 나옵니다. 아무리 GDI라고 그래도. 그래서 오일도 없고, 그래서 오일이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됐고, 왜 이 엔진오일 주유캡하고 요 레벨 게이지를 왜 바꾸려고 하냐면,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는 지금 끝에 보시면 이렇게 휘었죠. 그죠? 똑바로 펴서 써도 되는데, 어차피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오링이 경화되고 딱딱해지면 여기서 이제 블로바이 가스라는 게 분출이 되면서 오일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그냥 교체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5만 킬로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 유저분들 잘 들으십시오. 요게 엔진오일 주유캡인데 모양이 똑같은데 이 오링이 여기가 딱딱하게 경화된다 그랬죠. 그거는 좁습니다. 어쨌든 새 걸로 갈면 되니까. 자, 그런데 딱 보면 뭐가 바뀌었죠? 이 손잡이 있는 데가 굉장히 두껍게 됐죠. 2020년 이후 차량들 요걸로 다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이 신제품으로. 그런데 그 앞에 차량들도 요 제품이 있으면 요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웬만한 차량들 다 호환됩니다. 현대 기아차는. 그래서 캡 오일 필러, 그래서 26510 EM000 몇천 원 안 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교체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기밀 유지한다고 그랬죠, 이 고무가.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연질에 새 걸로 이렇게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립력도 좋죠, 잠글 때. 그죠? 열 때도 그렇고 힘을 많이 받겠죠. 손잡이가 두꺼워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품 대리점 들려서 아예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벨 게이지하고 이 두 가지는 노후 차들은 반드시 교체해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10,000 킬로 이상 탄 것 같은데, 오일 상태 저런 거 보니까. 그래서 엔진 플러싱, 내부 세정, 그래서 요거를 할 겁니다. 해서 이 자체 오일 배출한 거 하고, 이따 이 엔진 플러싱 오일 집어넣고 배출된 오일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왜 플러싱을 해야 되냐, 너무 장시간 오래 탔거나 아니면 가혹 조건으로 운행을 많이 했다, 뭐 장거리를 내가 계속 탄다든가 시내 운전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엔진에, 특히 이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이 엔진들 같은 경우는 오일이 변질되는 경우가 저런
일반 엔진 CVVL에 비해서 변질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참고 하셨다가 유종을 바꿀 때 광류에서 뭐 합성유로 바꾼다거나 합성유에서 뭐 일반유로 바꾼다든가, 광류는 참 요즘 없습니다. 일반유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내가 10,000km 이상 주행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5만 km 이후에는 한 번 정도는 플러싱을 한번 해주면 차 엔진은 최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다 오늘 합성 엔진 오일 넣고 엔진 코팅제 넣고 연료 첨가제까지 뻥 뚫어 주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다 전문가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필드에서 사실 수는 없는데 온라인에서 팔기는 합니다. 근데 정비소 가면 다 있습니다. 어디? 대한민국 정비소. 그래서 불스파워 엔진 플러시, 엔진 오일, 라인, 슬러지, 강력 세정. 물론 세정을 한다는 거는 깨끗하게 원상태로 돌려놓은 다음에 새 엔진이죠. 그러고서 다시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한번 플러싱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엔진에 유해 성분이 없는 제품을 넣어라. 아시겠죠? 자, 카타고 자체에 지금 들어있는 엔진 오일 배출을 하겠습니다. 자, 컷! 자, 기존에 이 차량 지금 경매장에서 가져온 거죠. 글로비스 C와 엔진 오일을 빼는데, 야, 진짜 저도 물론 중고차를 팔아보고 단골 손님들 중고차를 사주고 그러지만 참 랭킹 안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입니다. 지금 엔진 오일 양도 배출되는 거 봐서는 제대로 지금 나오지도 않고 엔진 자체에서 오일이 감소되는 현상은 없는 것 같은데, 오일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엔진 오일을 상당히 오래 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전에 차주분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차량을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중고차로 나가는 거죠. 그럼 정이 떠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엔진 오일도 관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일이 유동성이 확 떨어진다. 오일 양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맨 거품이죠. 그죠? 지금 5분 정도 여기까지 또 주행을 하고 왔고, 또 5분 정도 열간 상태, 열이 받친 상태인데 오일이 점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는 저 거품, 잔거품이 없다는 거는, 이 잔거품이죠, 잔거품. 잔거품들이 없는 거는 오일이 더 나쁜 거다. 열이 받았는데 그렇게 가솔린이나 LPI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디젤은 원래 끈끈하기 때문에 오일이 그럴 수가 있는데, 아주 점도가 완전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일보 직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유 상태 완전히 몸판이다, 기억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따 그 엔진 플러싱을 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하고 다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이 차에 들어있던 오일 배출했고,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플러싱 엔진 내부 세정제를 넣을 건데, 이렇게 내부 세정제 넣을 때는 깔때기 전용을 세정제용, 그리고 신유 전용 깔때기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이 싹 닦아놓고 해도 되는데 단 0.0 몇 밀리라도 들어갈까봐 저는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세정제를 사용을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깔때기는 다른 걸 써라. 그거는 주의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요거 불소원 거 제가 많이 사용했던 건데, 장사할 적에도 엔진 내부 세정제 이렇게 해서 붓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완전히 물 색깔이죠, 여러분들. 그죠? 엔진 오일은 노르스름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는 완전히 그냥 물 색깔이죠, 물 색깔. 그죠? 그래서 엔진 내부 유해 성분이 없는 거, 뭐 요즘 뭐 대기업들 뭐 유해 성분 없는 제품으로 많이들 나오는데, 요런 제품 제가 불소에서 협찬했다고 그래서 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장사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거고, 저희 단골 고객분들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단점을 얘기하자 그러면 돈 들어간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어차피 돈을 내가 썼을 때 그만한 효과는 극대화되기 때문에 돈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가혹 조건이나 엔진 오일을 오래 탔거나 유종을 바꿀 때
일반유에서 뭐 합성유로 바꾸는, 합성유에서 일반유로 바꿀 때, 합성유에서 일반유로 바꾸는 경우 극히 드문데,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플러싱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엔진오일 정상량을 좀 맞춰놓고 플러싱 오일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그냥 플러싱 오일 딸랑, 저게 용기가 3리터 짜리인데 3리터만 넣고 플러싱을 하시게 되면 엔진에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진 오일처럼 정상량을 맞춰서 넣어라. 지금 좀 모질라니까 조금 더 넣어야겠죠. 그리고 아이들링 충분히 하고 그리고 빼시면 됩니다. 근데 비교를 분명히 해드리겠지만 엔진 내부에 그런 수투라는 슬러지, 검댕이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던 것들이 다 모두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케미칼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간단하게 케미칼로만 해도 엔진 상태가 확 좋아지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 플러싱 오일을 많이 밖으로 샜는데 이건 이따가 룸 청소하면서 깨끗이 닦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동을 걸고 또 폐유를 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어주세요. 그래서 설명서상에는 이렇게 요런 뭐 엔진 오일 라인, 엔진 오일 계통이죠. 오일 펌프부터 시작해 갖고 뭐 타이밍 체인, 뭐 이런 밸브, 엔진 실린더, 엔진 피스톤 사이사이에 그렇게 껴있는 때를 닦아주는 거다. 직접적으로 닦는 거다. 근데 어떻게 돼야 된다? 솔벤트 같은 유해 성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엔진에 안 좋다. 엔진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카 타고 약 10분간 정도 아이들링 한 다음에 신유 넣으면서 여러분들 그 신유 넣기 전에 그 배출된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컷! 자, 지금 플러싱 오일을 넣고 지금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원차에 2차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용기 깨끗이 닦아 놨습니다. 자, 금방 비교를 또 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전에 차주분이 지금 얘가 5만 킬로 가까이 됐으니까 오일을 최하 3번, 4번은 갈았겠죠? 안 갈았을 수도 있고 갈았겠죠. 근데 드레인 코크가 아예 나사산이 안 좋아 갖고 요걸로 바꿀 겁니다. 바꾸는데 모양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데 요 와샤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 맨날 말씀드렸죠. 지금 와샤 벌써 벌어졌죠. 그죠? 밑에 보시면. 그래서 와샤 이렇게 빤빤해야 되는데 와샤가 이렇게 오목하게 벌써 눌려 있으면 좋지는 않은 거고, 얘는 중간 부분이 안 좋아서 드레인 코크 새 거로 바꾼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레인 코크가 안 좋으면 몇 푼 안 하니까 특히 DIY 하시는 분들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10분 정도 아이들링한 차량의 플러싱 용액을 넣고 뺀 건데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냥 아예 더럽다. 그냥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일반 엔진 오일을 넣고 10분 정도 돌리고 해도 어느 정도는 더럽게 나오지만 이렇게까지 더럽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주 저렴이 플러싱은 그냥 제일 저렴한 엔진 오일 넣고 돌리는 건데, 이건 전문 약품이다 보니까 엔진 실린더, 피스톤 이런 데 사이에 사이사이 딱 껴있는 수트, 검댕이라든가 그리고 슬러지 같은 거를 오일 라인 개통 싹 세정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기 지금 금방 뺐던 오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저기 요 부분에 비교가 되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슬러지 같은 게 그게 나온 거다. 때.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배출한 거, 이 플러싱 오일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완전히 그 세정이 돼서 나온 건데, 저기 이렇게 누렇게 남은 것들이 수트 같은 슬러지 같은 때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배출하고 지금 이제 휠타 갈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신유 넣고 코팅제 넣고 연료 첨가제 넣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시끄럽고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나쁜 분들은 한 번 정도는 플러싱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왜?
누구한테 좋은 일이겠어요?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차한테 좋으면 제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엔진이 안전해요. 엔진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일단 연비가 좋고 고속주행에서도 굉장히 소리가 부드럽다. 고속주행에 시끄럽다는 분들 많거든요. 뭐 시내 운전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차들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되고, 이 두 오일 정확히 지금 비교해 보셨으니까 플러싱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다 슬러지, 수트 다 이렇게 배출을 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컷하고 신유 넣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지금은 이제 신유를 다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엔진 내부 세정, 플러싱을 했을 때는 이 용액이 들어가서, 오일이 들어가서 엔진 더러운 거, 수트라든가 이제 수트 검댕이죠. 자, 그리고 슬러지 침착된 거, 그걸 닦아서 배출을 할 때는 어쨌든 용제, 그러니까 용액 자체가 강한 거죠, 성분이. 그죠? 근데 강하면서도 엔진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자, 사람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우나나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이제 목욕을 하셨을 때 때라는 걸 물죠, 한국 사람들은. 그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 크림을 바르거나 보습제를 바릅니다. 그렇듯이 코팅제를 함께 넣어주는 게 좋다. 메일로 질문을 많이 하신 게 합성 엔진 오일에 아니 그럼 코팅제나 보호제 같은 것들 첨가제를 그럼 꼭 넣어야 됩니까? 넣어주시면 더 좋죠. 그죠? 왜? 플러싱을 했으니까, 엔진 내부 세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엔진 오일을 붓는데 또 깔때기가 바뀌었죠? 요거는 플러싱용 깔때기였고 요거는 엔진 오일 넣을 때 깔때기죠. 그래서 요렇게 오일을 넣습니다. 다시 이렇게 천천히. 요즘 차들은 너무 빨리 이렇게 막 넣으면은 이 밑으로 다 쏟아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천천히, 좀 루즈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신유를 넣는다. 너무 급하게 넣으면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쏟아진다. 그래서 DIY 하시는 분들은 그거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DIY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엔진 코팅제 사이에다가 이제 한번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일을 부으면서. 그래서 오일을 넣고 먼저 베이스가 되는 엔진 오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불수파와 엔진 코팅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3X 코팅 이런 성분들이 엔진을 보호를 해준다. 그러면 내 마모성에서는 당연히 엔진이 보호가 되니까 좋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멀티 퍼포먼스라고 그래서 OW30, 그냥 저는 그냥 시내 주행 주로 많이 하니까 100% 신세틱 메드 인 저머니 독일제입니다. 그래서 지테크라는 요 불수원 제품으로 이렇게 어떻게 또 때마침 이렇게 제품 협찬을 해 주셔갖고 제가 엔진 오일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춘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진짜 뭐 저렴한, 진짜 뭐 그냥 열심히 하지도 못하는 지상카센터 이렇게 후원까지 해주셔갖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놨을 때 지금 엔진오일 2통에 제가 이제 불수원 코팅제를 넣었죠. 요 상황에서는 항상 제가 잊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엔진 코팅제 넣고 뭐 플러싱을 하든 안 하든 엔진오일 새 엔진 교환할 때는 연료 첨가제를 넣어라. 자, 그러면 연료 첨가제가 여기 또 있죠. 그죠? 불수원샤 프로는 보통 이게 자동차 정비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데, 이거 전문가용이라 이거 자체는 세정 성분이 굉장히 강하다, 약한 성분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체 그 사람한테 약으로 따지면 전문 약품이다. 일반 약품이 있으면 얘는 전문 의약품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GDI 엔진 같은 경우는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 미쓰비시에서 최초 개발했던 건데 저 엔진들이 그 흡기 쪽
배기 쪽 라인에 슬러지가 많이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료 첨가제가 분사하는데 그 입장에서 밸브죠, 밸브. 인테이크하고 이제 배기 이그조스트라고 그러나요? EXHAUST인데 그런 부분에 그 청소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연료 가득 넣을 때 이렇게 넣어주면은 엔진 오일 지금 때 뺐죠? 슬러지 다 빼냈죠? 수투하고. 자, 엔진 직접적으로 청소했고, 자, 연료 계통 분사하는데 청소했고, 그러면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차 잘 아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DIY 하시는 게 그 ETC라는 드로틀 바디죠. 드로틀 바디 얘 5만 킬로인데 왜 그 청소 안 하냐.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오일이 너무 더러웠지만 아직은 클리닝을 안 해도 되는 시기라,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 어느 정도 좀 주행을 하면 또 다시 탈거해서 한번 제가 클리닝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케미칼만 잘 관리를 해도 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토미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DCT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교환해라. 오일 교환해라. 연비 좋다. 잘 안 망가진다. 그래서 저는 케미칼에 신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엔진이 맨날 망가져서 고장나서 보링하고 미션 나가서 맨날 미션집에 재생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에는 케미칼만 관리 잘해도 안 했을 때는 그런 일을 일반 운전자들이 겪게 된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적은 돈으로 차를 성능을 항상 좋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항상 돈을 왕창 모았다가 하더라. 근데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다. 다 저처럼 중산층 이하다. 다. 저 위에 상류층들은 우리나라 차로 따지면 G90 이상 이 사장님들은 이런 정비 채널을 안 봅니다. 왜? 차를 바꾸면 되니까. 내가 운전 안 하니까. 그죠? 뭐 벤츠 E클래스, 아우디 고급차 타시는 분들, A8 같은 경우, A7 같은 경우, BMW 7 시리즈, 벤틀리, 롤즈로이스. 롤즈로이스 자율주행 안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롤즈로이스 회사에서 밝혔답니다. 우리 회사 차는 운전을 안 합니다. 즉 무슨 말이죠? 드라이버가 따로 있고 다 대부분 뒷자리에 타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정비, 자동차 정비 이 채널, 전문성 있는 채널들은 누가 본다? 저 같은 일반 중산층들이 많이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엔진 고장이나 미션 고장이나 이런 것들 막으려고 그러면 케미칼부터 관리를 잘해라. 주기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아라.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저렴한 엔진 오일이라도 자주 갈아라. 그게 장땡이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 제 차 이번에 현대 글로비스 시화에서 경매를 가져왔는데 엔진 오일 협찬이 불스원이라는 유명 메이커에서 저에게 협찬을 해 주셔갖고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고 인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맙고, 항상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세요. 운전 조심하셔야 여러분들 기본이 운전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운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사업하시면 사업 잘 되시고, 군에 계시면 또 계급 또 올라가서 여러분들 또 고위로 초급 간부가 아니고 중간 간부 이상으로 올라가시고, 또 대학교 다니시면 또 대학에서 또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시고, 또 내가 기술을 배우고 있으면 기술에 대한 그 노하우라든가 경험 같은 거라든가 이론적인 거라든가 많이 배우십시오. 올해는 그런 한 해를 만드십시오. 아시겠죠? 항상 계획은 잘 세워놓고 사람들은 뭐를 안 하죠? 실천을 안 합니다. 행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천을 하셔야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게 바로 내 앞에 이렇게 딱 생깁니다. 이렇게 딱 주술 수 있게. 이게 주순 게 뭐죠? 성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내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 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 되십시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